네, 레스카페 허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곤 실레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세우고 붉은 브라우스를 입은 발리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모델 발리가 19살일 때 그려진 초상화인데요. 이제 실레는 그 어머니의 고향에서 다시 빈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화실을 빌리는 비용도 비싸지 않았고 또 주변 환경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집은 이제 그 마을 그 불량 청소년들의 집합소가 되었죠. 이제 이런 그들의 생활 태도가 또다시 이제 그곳 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제 결국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유혹했다는 죄명으로 이제 실레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제 체포된 그 실레와 함께 이제 경찰이 그의 그 화실을 수색했는데요. 경찰이 보기에 포르노라고 판단되는 100여 점의 그림을 찾아냅니다. 이게 어디까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또 다른 제목은 남과 여입니다. 이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이제 실내의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유혹 또 납치했다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선언되었지만은 소위 야한 작품을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 전시했다는 죄로 24일에 감금형을 이제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날 때까지 그 21일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3일을 더 있다가 이제 출소하게 되는데요. 그 치안 판사는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작품 하나를 들어 불로 태워버립니다. 글쎄요, 판사의 휘둘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어머니와 두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내는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묘사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두 아이에 비해서 어머니는 죽은 사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 2년 후에 같은 제목으로 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작품에서는 이제 여기는 죽은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더 이제 살아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진전된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실내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12편의 작품을 만드는데요. 그 작품에 써 있는 실내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예술가를 가두는 것은 죄악이다. 자라나는 싹을 죽이는 일이다. 이제 이 사건이 그 신뢰의 경력이나 성격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희생양이었다는 그 어떤 명백한 증거로 사용되었죠. 그 사실 그 신뢰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제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한 행운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에디트, 화가 아내의 초상화입니다. 주목에서 이제 나온 실내는 이제 빈으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새로 얻은 화실의 그 길 건너편에 그 열쇠 만드는 기술자이자 청교도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딸은 에디트, 둘째 딸은 아들레였어요. 이제 처음에 그 실내는 그 두 자매 모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내는 그 큰딸 에디트와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선생님, 이제 그러면은 그동안 살림도 하고 모델도 서줬던 그 발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지요? 죽음과 소녀인데요. 실내의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이 암울한 이제 배경을 두고 이제 죽음의 신이 그 소녀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신은 울 것 같은 표정입니다.
아쉬움과 이제 허탈함이 이제 두 눈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 죽음의 신은 실레이고요. 안고 있는 소녀는 그의 그 연인이었던 발레입니다. 이제 에디토와 그 결혼 몇 달 전에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발레의 모습은 이미 이제 그려놓은 것이었고, 자신의 모습만 이제 추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 이 시기부터 이제 그 죽음과 에로스의 관계를 묘사한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은 여인은 그 수사복장을 한 이제 죽음을 껴안고 있죠. 그리고 작품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원 제목은 이제 남자와 소녀였었어요. 이제 서로 그 휘감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나중에 그 실내 전기를 썼던 작가 힐데 베르거가 실내 자서전에서 이 작품을 이제 소설로 쓰면서 이 작품의 제목을 이제 죽음과 소녀들이라고 이제 소녀들이라고 썼죠. 이제 그때부터 이 작품의 제목이 이제 죽음과 소녀가 이제 됐습니다. 실내의 첫 번째 연인이자 모델이었던 발리 노이즐의 사진입니다. 이제 실내는 매일같이 그 당구를 치던 카페로 이제 그 발리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에디트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적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제 자기는 에디트와 결혼을 해도 매년 여름 휴가는 당신과 함께 보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요. 발리는 바로 이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가지요. 이제 그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발리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는 않는데요. 이제 실내와 헤어지고 난 후에 적십자사의 그 이제 간호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2년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 군인 병원에서 이제 성홍열이라는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때 그녀의 나이가 겨우 23살이었습니다. 초록 스타킹을 신고 누워있는 여인입니다. 예, 이 제품도 이제 다른 누드처럼 그 흐르는 선과 이제 간단한 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역시 모델은 정면으로 이제 우리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모딜리아니의 누드가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인해서 이제 묘한 느낌을 준다면 그 실내의 누드는 그 모델의 눈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로티시즘으로부터 벗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의 이름은 아들레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천재죠. 물론 이제 언니와 결혼 전에 이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지만은 이제 아내 에디트보다는 모델로 이제 첫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내는. 이제 에디트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내는 에디트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하고 나서 4일 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군대에 징집이 됩니다. 이제 군대에 가게 된 것을 알고 결혼했는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군대 생활은 잘 풀려서요. 그의 그 예술가의 재능을 알아본 장교의 도움으로 이제 러시아 포로들을 감시하는 감시병으로 복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로가 된 러시아 장교들을 위한 캠프에 이제 그 직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제 스케치하고 또 회화 작업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죠. 이제 군복무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제 군인들에게 담배, 음식, 그리고 이제 음료를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이제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전까지의 그 작품에 비하면은 이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죠. 색상은 조금 더 화려해지고 이미지도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제 몽환적인 배경이긴 하지만은 두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지금 그 몸짓은요, 어떤 섹스를 위한 포옹이라기보다는 그 서로에 대한 안식을 위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작품을 보면은 이제 누드의 경우 혼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누드인 경우,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남자는 실내 자신이었지만 그 나란히 있기보다는 이제 되게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제 자신을 그 위치시키는 구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관객들에게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팔과 다리의 위치나 모습을 이제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작품 중에는 뭐 팔이나 발의 숫자가 안 맞는 경우나 또 불가능한 자세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일레는 이제 혹시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렸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빈으로 돌아온 후에 그의 작품들은 이제 성숙한 맛과 재능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 젊은 이제 오스트리아 작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제 급기야는 뭐 스톡홀름 또 코펜하겐에서 그의 전시회가 그 오스트리아 정부 주도로 열리게 됩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오스트리아는 이제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그 중립국들과의 어떤 관계를 보다 좋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내는 일종의 이제 문화사절이었던 셈입니다. 네.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실내의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큰 돈을 모으게 되는데요. 1918년 그 빈 전시회에 50점의 작품을 이제 출품했을 때 그의 작품 가격은 이제 평소에 3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실내는 큰 저택과 화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그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간신히 그 자리를 잡았을 때쯤 이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1918년 가을, 그러니까 당시 유럽 인구 중 뭐 2천만 명 이상이 걸렸다는 그 스페인 독감이 빈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 에디트가 그만 그 독감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실레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그리고 실레도 아내가 죽고 3일 뒤에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레 역시 독감이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 작품 속의 남자는 그 지불 밑에 이제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는 듯한 자세입니다. 실내 자신입니다. 여인은 그 아내 에디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아내 밑에 있는 아이는 상상 속의 그들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가 죽던 해 10월에 이 작품이 그려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실내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제 5월이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이제 상상 속의 아이였었죠. 원래 이 제목의 작품은 이제 웅크리고 앉은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그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네, 에곤 실레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에곤 실레는 그 살아생전에 대략 3,000점 정도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화가 한 300점 정도 되거든요. 그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양이죠. 에곤 실레의 작품을 보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백한 에로티시즘. 제가 에곤 실레의 작품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었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